요즘 화장실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배가 묵직하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몸속 순환이 막혀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대변의 냄새가 시큼하거나 썩은 냄새가 난다면 이미 장 속 환경이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변이 가늘어지거나 토끼똥처럼 딱딱하게 나온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약이나 유산균 제품에 의존하시는데 그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약으로 억지로 밀어내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장 근육은 점점 더 게을러져요. 결국 약 없이는 배변을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유산균도 좋지만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장이 막혀 있으면 독소가 혈관으로 흡수된다는 사실이에요. 장 속에서 썩어가는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온 독성 물질들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딱딱해져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30년간 장 건강과 식물성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이서연입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 장 상태를 관찰하며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장 하나만 제대로 비워도 얼굴빛이 달라지고 혈관이 젊어지더라는 것이죠. 검사 수치로도 확인됐어요. 장을 깨끗하게 관리한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며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변화의 시작은 약이 아닌 채소 한 가지에서 왔습니다. 평생 그냥 향만 내는 채소로 생각했던 샐러리, 그 속에 장을 깨끗하게 비우고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힘이 숨어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국제영양학 연구에서도 샐러리 속 아피제닌 성분이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됐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건 음식의 힘입니다. 똑같이 나이 들어도 어떤 분은 70대에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60대에 병원을 달고 사세요.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에 있었어요. 특히 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었습니다. 샐러리는 단순히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장 점막을 회복시키고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혈관도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장 속 환경이 개선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에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증상 있으신 분들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내용은 분명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겁니다. 배변이 불편하거나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도 최근 장이 불편하거나 배변이 시원하지 않은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박은정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걸러 한 번씩 겨우 화장실을 가는데 다녀와도 속이 답답하고 배는 항상 빵빵했죠. 식사 후엔 피로감이 몰려오고 혈압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섬유질을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만 들으셨는데 막상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연하셨대요. 그때 제가 권한 건 약이 아니라 샐러리 한 줄기 습관이었습니다. 식사 전 작은 접시에 생샐러리를 한두 줄기 올려놓고 요거트와 함께 드시게 했어요.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3주쯤 지나자 아침에 배가 편하고 얼굴 붓기가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검사에서 놀랍게도 혈관 탄성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요. 박은정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채소 한 가지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꾸준히 하시니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에요. 약은 증상을 억누르지만 음식은 몸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줍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샐러리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샐러리의 수분 함량은 약 95%입니다. 이 풍부한 수분이 굳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요. 그런데 단순히 수분만 많은 게 아니에요. 샐러리 속에는 아피제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영양학 리뷰를 보면 아피제닌이 장 점막 손상을 완화하고 염증성 세포 반응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장벽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제가 만난 70세 박은정님은 샐러리 섭취 3주 후 배변 간격이 짧아지고 잔변감이 사라졌어요. 이분은 하루 한두 줄기를 식사 전 10분 전에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씹는다는 거예요.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 씹어서 먹을 때 침과 섞이면서 소화효소가 활성화되고 섬유질이 장을 제대로 자극합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반 줄기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요즘 화장실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혈관 건강이에요. 샐러리 속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을 완화시켜줍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나트륨이 쌓이고 그러면 혈관이 팽창하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칼륨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자료를 보면 식물성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 수치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67세 장기섭님은 하루 샐러리 50g 정도를 꾸준히 드셨는데 2개월 뒤 혈압이 평균 8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분은 아침 식사에 샐러리를 곁들이고 짠 음식 섭취를 줄이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샐러리를 과다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칼륨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 수치가 예전보다 조금씩 오르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식습관부터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로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샐러리는 당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줘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 식이섬유가 이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영국 영양생리학회 보고를 보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지방 대사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김혜숙님은 식전에 샐러리를 드시기 시작한 후 공복 혈당이 8주 만에 10% 정도 감소했어요. 이분은 밥 먹기 10분 전에 샐러리 한 줄기를 드시거나 두부와 함께 드셨습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샐러리의 섬유질이 만나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소량을 나누어 드세요.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신호예요. 샐러리가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를 완화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간 해독과 피로 완화입니다. 샐러리의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 염증을 줄여줘요. 우리 간은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인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피곤해집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샐러리 추출물이 간 효소 수치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확인됐어요. 72세 윤기호님은 고지방 식사를 자주 하시는 편이었는데 식사 다음날 아침마다 요거트에 샐러리를 곁들여 드시면서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다음 날은 간이 더 열심히 일하거든요. 이럴 때 샐러리가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샐러리는 미나리과 채소라서 일부 분들은 입 주변이 간지럽거나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중단하세요. 요즘 피로가 잘 안 풀리고 아침에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간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붓기 완화와 뇌피로 개선 효과예요. 샐러리의 칼륨이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춰서 부종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다리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수분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럽 임상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칼륨 섭취가 뇌혈류 개선과 수면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69세 최은자님은 밤마다 손발이 붓고 저리던 증상이 있었는데 샐러리를 꾸준히 드신 후 증상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분은 잠들기 2시간 전에 가볍게 데친 샐러리를 소량 드셨어요. 생으로 드시면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저녁에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섭취 전에 전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밤에 자도 머리가 멍하고 붓기가 남는 분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몸속 순환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샐러리 한 줄기만으로도 장, 혈관, 혈당, 간, 뇌까지 연결된 순환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이 좋아지면 다른 곳도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장이 깨끗해지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그러면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고 그러면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올라가요. 이제 이 변화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복잡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이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식사 전에 샐러리 한두 줄기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듯이 생샐러리를 씹으면 입안에 침이 나오고 위장이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요거트 속 유산균과 샐러리의 섬유질이 만나면 장 속 유익균 활동이 활발해지거든요. 요거트는 무가당으로 드시는 게 좋고 양은 작은 컵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샐러리를 요거트에 찍어 먹듯이 드시면 식감도 좋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아침에 입맛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 샐러리 무침을 추천해요. 두부반 모를 으깨고 샐러리를 잘게 썰어서 참기름 한 방울, 깨소금,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여기에 김가루를 뿌리면 고소하고 담백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밥 한 공기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섬유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샐러리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은 이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녁에는 데친 샐러리와 견과류를 소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샐러리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저녁에 많이 드시면 속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치면 아삭한 식감은 유지하면서도 성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를 서너 알 정도 곁들이면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함께 들어가서 혈관 건강에 더 좋아요. 저녁은 소화 시간을 고려해서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샐러리를 요거트, 두부, 견과류와 함께 먹을 때 유익균 활동과 영양 흡수가 높아진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음식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조합이 중요합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는 음식끼리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샐러리 주스로 하루 여러 잔 마시면 오히려 가스와 복부팽만을 유발할 수 있어요.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샐러리는 섬유질이 많아서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면 장이 놀랄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하루 한두 줄기로 시작하세요. 2주 정도 지나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화 상태를 관찰하면서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신선한 샐러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줄기가 단단한 걸로 고르세요.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물에 담가두면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먹기 직전에 씻으세요. 샐러리 향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향이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생으로 씹어 먹는 게 섬유질 섭취에 가장 좋아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들으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샐러리를 꺼내 놓으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잊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에 샐러리를 두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려고 노력하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데 가족과 함께하면 서로 챙겨주면서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배우자나 자녀분들께 오늘 배운 내용을 공유하시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3주가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배변이 편해지고 아침에 얼굴 붓기가 줄어들고 피로감이 덜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 경험이 동기가 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한 줄기 샐러리 습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변비나 혈압 문제를 따로 생각하지만 결국 모든 출발점은 장과 혈관의 순환입니다. 장 속이 막혀 있으면 독소가 쌓이고 그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혈관이 막히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피로와 두통이 생깁니다. 잘못된 상식은 약으로 해결한다였고 올바른 방법은 음식으로 되돌린다입니다. 약은 당장 증상을 억누르지만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증상이 재발하고 약의 양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반면 음식은 천천히 작용하지만 몸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줍니다. 장 점막이 재생되고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면역력이 올라가요.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로와 붓기까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변비가 만성화되고 치질이 생기며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장 속에 쌓인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빛이 맑아지며 피부도 좋아집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도 개선돼요. 이 모든 변화가 샐러리 한 줄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냉장고에 샐러리 한 단 사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샐러리 한 줄기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요거트 한 컵과 함께요. 이것만 3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샐러리 한 줄기가 10년 후 여러분의 활력을 지켜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간이 보내는 피로신호와 음식으로 해독하는 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는 기관인데 피곤하면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제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변화 함께 이어가요. 이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샐러리를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3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